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으로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러시아의 지속적인 핵 위협과 함께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핵 개발에 나설 가능성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 체결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따라 미국과 영국, 러시아로부터 안전보장을 약속받고 세계 3위 규모의 핵 무장을 포기했지만 현재 당사국들이 제공하는 보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와 자금 지원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가운데 미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올해 초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반대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전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핵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핵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어피어스는 지난 5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치 못한 핵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빌미로 자작극을 벌여 핵공격을 정당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핵무장 가능성을 검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트럼프와의 회동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이나 핵무기 개발을 선택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후 핵무장 발언을 철회했으나 우크라이나의 핵 개발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우라늄 매장지와 원자력 발전소 등 자원을 갖춘 핵산업 강국이기에 수년 내 기초적인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항공우주기술 강국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설계 및 제조 경험이 있는 유즈노의 설계국과 유즈마시 제조사가 우크라이나 국영기업으로 남아있어 발사체 개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핵 개발을 시작할 경우 막대한 비용 부담과 함께 국제 외교에서의 고립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핵 개발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얻는 이익보다 잃는 것이 더 클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들이 잇따라 학과를 폐지하고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 있는 학과들이 사라지거나 학과 통폐합이 진행되면서 대학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구대학교에서는 1979년에 설립된 사회학과를 포함한 총 6개 학과에서 2025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더 이상 모집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안타깝게 여긴 사회학과 학생들과 교수들은 사회학과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사회학과 장례식이라는 학술제 형식의 추모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대학사에서는 학령 인구 감소가 불러온 구조조정과 학과 축소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대학들도 학령 인구 감소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신한산대는 지난해 기계학과, 실내디자인학과 등 5개 학과의 문을 닫았고 이로 인해 교직원과 교수들이 명예퇴직하는 등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지방 거점 국립대인 부산대도 사범대학 소속인 불어교육과와 도거교육과의 폐과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학령 인구 감소와 함께 AI 시대에 맞는 언어 환경 변화에 대비한 구조조정의 일환입니다. 부산대는 여전히 인문대에 불어 불문학과와 도거 동문학과가 남아있어 교직이수 과정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방대학뿐 아니라 수도권 대학에서도 학과 폐지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지대는 바둑 인구 감소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세계 유일의 바둑학과를 폐과하기로 결정했는데 조훈현, 이창호 구단을 비롯해 바둑계에서 집단적인 청원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학령 인구는 714만 7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8%에 불과하며 이는 1984년에 1,384만 7천 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2060년에는 학령 인구가 377만 명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대학의 운영과 신입생 모집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전국 대학들의 생존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재선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과거 그의 막내 아들 배런 트럼프를 훈육하는 모습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0년 4월에 방송된 CNN 레리킹 라이브에 출연해 진행자 레리킹과 사회 및 정치적 이슈를 논의하며 가족과 일상적인 삶을 공개했는데 그중 아들 배런에게 항상 최고가 돼야 한다며 술, 마약, 담배, 문신은 절대 금지라고 엄격히 가르치는 장면이 방영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레리킹은 트럼프 당선인이 아버지로서 강한 조언을 전하는 모습에 주목하며 그들의 삶 속에서 화려함과 함께 엄중한 훈육이 담긴 아버지의 역할을 소개했습니다. 이후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특권을 누리는 아이들이 종종 잘못된 길로 빠진다며 자신도 매일 아이들에게 술, 마약, 담배, 문신을 피하라고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금지 규칙은 금수저로 자란 자식들에게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예방책이라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평소 본인도 술과 담배를 일절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2017년 대통령 취임 오찬에서도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대신 콜라를 즐기는 트럼프는 백악관 집무실에 콜라 버튼을 설치한 일화도 전해집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만이 아니라 2019년 백악관 참모진의 자녀나 기자단 자녀를 만난 자리에서도 마약, 술, 담배는 하지 말라고 조언했으며 2015년 타운홀 미팅에서도 술과 담배를 삼가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러한 확고한 신념은 형이 과도한 음주로 인한 아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술을 시작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내게도 죽은 형처럼 적당히 술을 마시지 못하는 유전자가 있을지 모른다. 그게 무섭다고 말해 개인적인 아픔이 금주와 금연을 엄격히 유지하는 동기가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영미였습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이 궁금하시면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